군자는 바라는 것을 얻어도 얻지 못해도 즐긴다. 군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으려 했던 그 뜻을 즐기고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 까닭에 평생 즐거움만 있고 단 하루도 걱정이 없다. 자도편 7장. 어떤 일에든 선택은 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바라던 바를 얻었을 때나 얻지 못했을 때나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따른 즐거움이 배가 될 수도 즐거움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즐기기도 전에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원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고도 만족할 수 없거나 그 즐거움을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제자인 자로가 공자께 물었습니다. 군자도 걱정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으려 했던 그 뜻을 즐기고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 까닭에 평생 즐거움만 있고 단 하루도 걱정이 없다. 소인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지 못해서 걱정하고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그런 까닭에 평생 걱정만 있고 단 하루도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순자 자도편 7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노력했던 이유와 과정을 되새기고 이때 얻은 역량을 고맙게 여깁니다. 또한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즐겁게 여기며 현명하게 나누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이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지 못함을 걱정하고 그간의 노력을 안타까워하며 관련한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조금 더 도움을 받았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써주었으면 될 수도 있었다고 아쉽게 생각하며 미워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은 다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얻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좋은 결과가 계속되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이렇듯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해도 걱정, 실패해도 걱정을 합니다. 행복과 즐거움의 열쇠는 선택이다. 세상의 많은 일이 선택의 함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발생한 일을 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선택의 문제지만 미래의 일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등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 손으로 미래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인생 전반에서야 선택을 주저주저 하면서 살아왔더라도 큰일이 아니라지만 인생 후반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 전반이야 아직 후반이 남아있으니 여유가 있지만 인생 후반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생 후반의 선택에서도 실수를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행복과 즐거움을 만드는 기준이라면 인생 후반의 선택에는 조금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잘 선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선택은 어쩌다 인생을 만듭니다. 특별한 선택은 특별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약한 자에게 미래는 불가능입니다. 겁쟁이에게 미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용기 있는 자에게 미래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집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가가 대신 선택해 주더라도 결국 최종 책임은 그에게 선택권을 준 나에게 있으니 선택의 순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후회가 따를 수도 있지만 선택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선택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목적지 선택이 변화를 주도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선택의 기술은 바로 목표 선택의 기술입니다. 앞서 말했듯 목적지를 정해야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목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조직에서 영업과 인사 담당으로 20여 년 일하고 퇴직해 현재는 프리랜서로 HR 분야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일하기는 불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사 전문가, 귀농, 강사, 커리어 코치, 재취업 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인생 후반전의 일로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좋을까요? 목표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세 가지는 파브입니다. P. 열정. A. 능력. V. 가치입니다. 즉 현재의 능력과 선호도, 마지막으로 그것이 주는 가치입니다. 능력과 열정,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렵지 않게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정입니다. 어떤 일이든 오래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숙달되고 숙달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일을 계속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구체화해 보는 것이 목표를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10점 만점으로 인사 전문가, 귀농, 강사, 커리어 코치, 재취업 항목에 내가 느끼는 열정도를 따져 각각 점수를 줍니다. 다음은 능력입니다. 현재 내 능력으로 지금 당장 인사 전문가, 귀농, 강사, 커리어 코치, 엔지니어로 일한다면 10점 만점에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인사 전문가 항목에서는 전 직장에서의 오랜 경력이 있으니 6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기업의 인사 전문가라는 경력이 있더라도 전문가로 독립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제 능력으로는 강사 항목에 3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이 일이 나뿐 아니라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 해도 가치관에 따라 좋은 일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점 만점으로 인사 전문가, 귀농, 강사, 커리어 코치, 엔지니어 재취업 항목에 각각 가치 점수를 매겨봅니다. 저는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 정리했습니다. 최고점인 강사 항목의 열정은 9점, 현 시점에서 강사로서의 능력은 3점, 자신이 생각하는 강사의 가치는 6점으로 총 18점입니다. 이렇듯 수치로 표시해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점수까지 부여하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렇게라도 목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루면 일주일을 미루고, 한 달을 미루면 1년이 지연되며, 1년을 늦추면 이번 생에는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제가 3년 전에 이 작업을 통해 인생 후반에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지난 3년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강사 역량도 강화할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목표를 선택한 뒤에는 그 목표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택한 목표를 미래 강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